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되게 철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좀 철 좀 들어라. 철이 왜 이렇게 없냐. 근데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지금 이 나이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과연 철 든다는 게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스승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 오늘 재밌는 공부 좀 해봐야지. 그 우리가 지금 그 조상님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는 철 좀 들은 것 같아.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좀 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 감도 뭐 완전 답은 아닌데 내가 좀 이제 컸나? 내가 좀 인자 뭐 성숙했나? 뭐 이런 감을 잡았단 말이죠. 지금 철 들은 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우리 디지털 세대가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정리를 다 해갖고 디지털이 이해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디지털이 이해되기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다 꼬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리를 이제 오늘 한번 풀어줄 텐데. 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질을 이야기하면 그 조금 아까 밥 먹을 때 그 젓가락도 철이에요. 물질을 이야기하면은 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에 뭐가 들었냐면 철이 들었어요. 이 지구에 철이 어느 정도 비율이 안 들어오면 이 지구의 역할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마그마라는 지금 불덩어리가 있죠, 이게. 여기 안에가 대부분 철이에요. 이 철인데 이 철이 들어야만 운용이 돼요, 이게. 지구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석의 힘,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의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에는 철이 들어야 돼요. 지구는 철이 안 들으면 운용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고,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도 철 들어야 돼요. 근데 말을 비유를 철이라는 것밖에 비유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철이 어디다 들어야 되냐? 머리에 철 들어야 되냐? 세포에 들어야 되냐? 뼈에 들어야 되냐, 이게. 근데 철이 들어야 된, 철이 어디에 들어야 될지, 뭐가 철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동물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철하니까 물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은 우리가 철든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영혼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영혼. 이걸 이야기하려니까 아주 근본적인 조금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이게. 인간이 어떤 동물이냐 하면 동물적인 육신이 있고, 물질 육신이 있고, 내 영혼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영혼은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이에요. 그럼 운용 체제가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운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 자신이란 말이죠. 영혼이 나 자신인데, 이 육신은 지금 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100년 안팎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 영혼이 이 지금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비물질이다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거든요. 영혼. 그리고 영혼이 육신하고 분리가 되면은 우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되면 이건 영혼이 있고 영혼은 비물질이라 보이질 않아요. 안 하는데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물질과 비물질이 융합돼 가지고 지금 인간이라고 해서 그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쓰는데 우리가 인간한테 우리가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 영혼의 질량이 조금 들었구나, 질이 갖추어졌구나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 영혼의 질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지식을 갖췄죠, 지식. 지식을 갖추면 이것이 에너지 질량이 되는 겁니다. 지식은 누가 생산하냐? 우리 선조님들이 노력을 하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생산을 한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게.
근데 인간이 지식을 생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후배들이 그 지식을 나누고 우리가 흡수를 해요. 그럼 지식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요. 비물질 에너지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이 우리가 영혼에 들어감으로써 영혼의 에너지 질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들었다. 요렇게 하는 게, 인간한테 철은 뭐냐? 지식이다. 철이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이게 특수 지식이 있는데, 특수 지식은 뭐냐면 진리의 지식. 진리로 일으킨 지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생산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식, 자기 논리,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오늘날 지금 지식이 된 거를 우리는 다 갖추었단 말이죠. 갖추니까 철이 들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일반 지식을 다 갖춘 상태니까. 이렇게 철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철에 안 치일 정도로, 지금 뭔가 좀 철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일반 철만 들은 거예요. 일반 철이 드니까,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려고 하는데, 에티켓을 바르게 모르고, 바르게 못 지키고. 뭐, 이러니까 지금 사회가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있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위에 같아요? 지식이 위에 같아요? 진리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식은 다 갖추어서 대한민국에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지식은 다 갖추었는데, 이 지식 위에 진리로 우리가 질량이 있는 이러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지식은 갖추면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의 똑똑해져요. 지식을 갖추면 굉장히 똑똑해져요. 똑똑해지는데 무게가 약해요. 그래서 요새 지식인들이 하는 행위가 무게가 없는 거예요. 뭐 뜬구름 같은 질량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말을 정확하게 하면 질량이 모자라니까 얕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식을 우리가 질량을 잘 갖추면 어떻게 되냐? 말의 무게가 실린다.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짧은 시간에 내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너뛰더라도 이해하고 나중에 또 질문에 풀면 되는데,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영혼에서 나와요. 내가 요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꺼내는 것이지, 꺼내면 육신의 기관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게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에서 꺼내고 있다니까. 내가 물 이러니까 지금 머리에서 하고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육신 기관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서 물이라는 단어를 일으키내서 나오는 거죠. 모든 명령어는 영혼에서 하는 겁니다. 받아갖고 드리는 것도 상대들이 영혼에서 나오는 걸 육신을 통해서 일로 나오면, 그러면 내 육신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 마음의 에너지를 거쳐서 내 영혼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질량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철이라고 이제 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조금 붙여야지, 살이 붙어야지 이해가 되니까. 인간한테 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쇳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지식의 질량의 이것이 영혼에 들어오는 철을 이야기해요.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물질철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조금씩 먹어야 돼요. 흡수를 해야 돼.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기 또 익할까봐 내가 이것도 또 조금 잡아야 되는데, 물질이 들어오는 철은
그 속 같은 거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은 원래가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밥을 무쇠에다가 밥을 해갖고 이런 거 누룽지를 막 이래갖고 먹기도 하고 이래요. 어머, 그게 왜 이 철분을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과학이 안 됐을 때 우리 민족은 철분을 흡수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철수저, 철 뭐 그릇, 또 철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철을 흡수했는데 그걸 빡빡 끓으면 철이 나와요. 이게 조금 미세하게. 그러게 그런 식으로 철을 자꾸 흡수했는데 이 철은 어디가 필요하냐? 우리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육신은 많은 이게 물질이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원소들이 수십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가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우리 인간 육신은. 이 원소들은 우주에서 생산한 물질들이에요. 우주에서 생산한 물질들이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촌에 전부 다 그 질량이 들어와야지 지금 살아있는 지구가 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것이 철입니다. 그 다음 우주에서 제일 많이 또 생산한 것들이 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이런 물은 이제 뭐하고 이제 저 융합이 돼야지 물로 변하니까. 그래서 H2O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이 생산해 놓은 게 물질도 철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한 거예요. 한 거고, 그러면 인간한테 이야기하는 철은 이 물질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느 만큼 우리가 흡수했느냐 이걸 보고 철이 들었다. 영혼 안에 들은 이 질량, 에너지, 요걸 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 들었나 이 하면 철이 몇 프로가 들어야지 철 들었다 할 거냐? 70%가 들면 철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70%. 그냥 30% 들었으면 철 들었다 하느냐? 아직 멀었다라고 되는 거죠. 30%는 철 들었다는 거고 기본이 있는 거예요. 기본만 들어온 거죠. 이때 30%철 들었을 때가 언제냐?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걸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지식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니까 이 말도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진화할 때가 있고, 진화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운용할 때가 있는 것이 이 지구촌에서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기, 성장기, 운용기. 그러면 진화기는 언제까지 진화기냐? 30%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진화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에 진화하는데 우리가 수만 년, 수십만 년 걸렸어요. 30% 인간이 출현을 해가지고 인류가 출현을 해서 30% 진화하는 데까지가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렸단 말이죠. 기본 성장을 딱 하고 나니까 요때 정리를 싹 해가지고 이제 성장기, 완전 성장기에 들어가는데 진화기가 아니고 진화기를 거쳐서 우리는 성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화기는 언제까지 진화기냐? 우리 선조님들을 어디부터 우리가 선조고 어디부터 후배고 어디부터 후손이냐 이것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선조님들의 이 진화기를 거쳐가지고 우리 바로 위에 선조님들이 2차 대전 일어나기 전 요거는 이제 선조님이 되는 거죠. 선조님 되고 이분들이 2차 대전 전에 사는 게 진화기 마지막을 사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뭐를 했느냐?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생산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식은 선조님들이 진화기의 마지막까지 5,000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모든 걸 정리되면서 5천 년 동안 보존하면서 이루어냈던 게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의 에너지들입니다. 근데 지식을 전부 다 생산한 분들이 우리 선조님들이에요. 그 지나기에 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나기에 지식을 생산을 한 것을 우리 성장기에 우리가 태어나니까 이걸 전부 다 인류의 지식을 끌어모으고 문화를 전부 다 일로 다 끌어모아 갖고 지금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식은 우리가 지금 배출한 게 아니고 선조님들이 배출한 지식을 그 문화를 우리는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육이냐?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선조님들이 지나기 때까지 5천 년 동안 마무리해 갖고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는 흡수하는 중이다 하는 거죠. 흡수하고 나니까 똑똑해졌어요. 그걸 다 흡수하고 나니까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냐? 선조님들이 해놓은 걸 갖고 답인 줄 알고 그거 빠져갖고 못 나와요 이제. 그대로 살라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복 다 벗어야 돼 지금. 옛날 방법으로 살아야 돼. 자동차로 타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나방신 신든지 집시기 신을 때 그때 전부 다 지식들을 만졌던 것들이에요 이게.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알았다고 똑똑해지니까 이게 답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답이 아니고 자기 논리, 지식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있는 걸 5천 년 동안 마무리해가지고 지나기 때 거를 마무리해가지고 지식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흡수하면 어떻게 되냐? 저마다 소질에 필요한 양분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철. 그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온단 말이죠. 지식은 육신에 들어가갖고 이게서 막 이렇게 뭐 운용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연장이라고 해요. 연장.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리고 모든 걸 내놓는 필요한 연장이 이 육신이에요. 육신은 여러 가지죠. 이 손을 치니까 이것만 육신이 아니고 요 안에 골통 안에 골 있는 이 세포도 다 육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말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몸으로 말하는 줄 아는데 이건 내 영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그 운용체가 지금 질량을 지금 내놓는 거죠. 그 표현이고. 이 질량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 차이가 나는 건 수준은 내 영혼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철 들었다 안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는 안 그래요. 개가 뭐 철 들은 거 그거는 안 따져요. 인간이 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지식을 갖추었으며 얼마나 많은 질량을 갖추어 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자연을 대할 줄 알고 뭔가 이 사회를 볼 줄 안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감이 잡히죠. 철은 뭐냐 하면 지식의 질량이 좋은 질량을 넣었을 때 진짜로 70%의 철이 들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기본 지식만 우리가 갖추었지 진리로 질량 있는 철을 안 갖췄다가 보니까 오늘날에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70%까지는 올라왔는데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철을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양식을 진리의 양식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진리라는 양식은 어떻게 해갖고 무엇이 진리냐? 누군가가 생산을 했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이게 누가 생산을 했어야 되느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먼저 철이 들어서 지식을 갖추어가 이 지식은 미래에 설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식이 나와야 이것이 진리의 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진화할 때 일어났던 이 철을 우리가 이 지식을 내가 철이라고 표현을 이제 할 테니까 이거 철을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게 항상 우리가 듣고 보이고 전부 다 이게 지식으로 이는 그 흡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근데 이 다 갖추어 가지고 우리는 베이비 부모들이 연구를 했어야 돼요. 베이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연구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라고 철을 줘 미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또 경상도 말씀 듣고 저 뭐 무식한 놈 가지 말고 우리 베이비 부모들한테 철을 제일 먼저 미긴 거예요. 그게 이 지식을 제일 먼저 흡수하도록 잡으였단 말이죠. 였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이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당신들이 뭘 했어야 되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럼 완전 하지는 못해서도 이것이 한 50%, 60%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이 해야 되는 연구의 질이 나오면 그다음 X 세대들이 자라와요. 기본체를 갖추면서 자라오면은 X 세대들이 누구냐 하면 동생들, 후배들이라고 해. 후배들. X 세대는 홍이 인간들이 베이비 부모는 선배들이고 선배들이 자기 할 일을 바르게 해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있을 때 후배들이 자라온단 말이죠. 베이비 부모는 용띠부터 12년. 그 다음에 후배들 X세대들. 이거는 용띠부터 12년. 24년간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들이 선배인 베이비 부모가 연구를 해가지고 후배들하고 같이 이걸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선배들이 하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연구를 해갖고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답이 나와야 되죠. 답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뭘 하냐? 후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은 후손이에요. 디지털. 후손. 예? 우리가 X세대는 후배들, 디지털은 후손이에요. 그럼 후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24년 동안 우리는 지식을 갖추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연구해서 찾아가지고 새로운 답으로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후손들을 가르쳐야 되는 지금 때가 온 것이 2013년도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 지금 진양이 안 나온 거죠. 이걸 못 만들어서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보니까 이걸 나눌 게 없어갖고 X세대들하고 나누어서 완성을 못 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왔고 근데 우리 후손들이 지금 자라오는 거예요. 자라와서 후손들이 눈이 아주 새까맣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를 선배님들 우리 선조님들 뭘 주나 싶어가지고 뭐 밥밖에 안 처먹이는 거라 이게. 밥은 철이 아니고 이거는 음식이에요. 음식 안에도 물론 철이 들었어요.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흡수해야 될 진리의 철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 선배들이 안 한 겁니다. 선조님들하고 선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디지털들이 지금 지천명으로 올라 하고 있어요. 어른이 되려고.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킨 게 없는 거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 선배들 우리한테 까불면요. 지랄하네, 이제.
왜 그 소리가 나올까? 이걸 찾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선배를 함부로 대할까? 선배는 뭐냐면 후배한테 뭘 줘야 선배가 돼요. 후배를 가르치면 그러면 후배들이 선배를 존중해요. 선조님들이 우리한테 가르칠 걸 찾도록 이 찾는 데에 굉장히 그 희생을 하면서 노력을 한 게 있으면 이게 후배들한테 넘어가고 후배들이 이걸 잘 같이 만져갖고 후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된 사람은 위를 존중하고 그 위를 존경해요. 이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진짜로 줄 거를 달라. 선배들이 우리한테 줄 것도 안 주놔놓고 윗사람 대접 받으려고 후배들한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진짜 줄 거를 안 주놔놓고 존경받으려고 들어요. 자식들한테. 이 사회가 그렇게 되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응?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끔 성장을 해버렸으니 칼 들고 나가는 것도 여사고 죽어불라 하는 것도 여사고 욕을 하는 것도 여사고 세상이 엉망진창되는 게 가르친 게 없네. 실컷 그냥 뭐 가자 그래도 해라 이 하는 게 어디 데리고 가는 게 저리 데리고 가고 또 돌배한테 절하는 걸 시킵니다. 교육을 받아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저쪽에 저 십자가 해놓고 저 예수님 이게 저 뭐 죽을 때 모습 달아놔놓고 여기다가 비료를 합니다. 참, 지금 요 꼴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 철이 뭐냐? 지식과 진리가 아주 지식이 일반 철이라면 진리는 아주 질량 있는 빵철. 아이고 참말로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과 진리를 우리가 다 담지 못하면 우리는 안이 허해요. 응? 허해갖고 돌아다니도 떠갖고 다니는 놈이고 뭔가 무게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말을 해도 무게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들이라고 전부 다 나왔고 큰 소리 치는데 말에 무게가 없어. 우리 국민을 감동시키지만 인류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철든 사람이 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질문하시는 분의 그 부모님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랐냐면 진화기가 끝나고 성장기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이에요. 우리가 학교라는 게 그때가 1, 2차 대전 일어나고 학교를 우리는 가지는 게 처음인데 학교에 가서 글 배우러 갔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일 때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배우게끔 뒷바라지를 한 게 우리 선조님들이에요. 그 학교 가자마자 우리가 글 배우기도 전에 뭐부터 가르치냐면 나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걸 가르쳐요. 코 흘리게 할 때, 일자 무식할 때, 최고 깨끗할 때 그거부터 가르칩니다.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뼈대거든요. 뼈대부터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 뼈대를 심은 게 요 지식이 티끌이 들어가기 전에 영혼에 이걸 가르쳐요. 너희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모내우면요 몽대로 때렸어요. 계속 배울 때까지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고. 저마다 소질을 키워가지고 안으로 자조 독립해야 돼. 이걸 보고 진리를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이 말이. 자조 독립이 우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법 없이는 독립한 게 아니에요.
자주 독립해갖고 이 진리로 가지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인류를 이끌어갈 때다 이 말이에요. 그 뭉개로 때리가면 이거부터 지식이라는 티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이걸 연구를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구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지식을 갖췄습니다. 1, 2, 3, 4도 가리키고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글도 가리키고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할 때라고 그걸 입으로 그렇게 애쳐가면서 그걸 뼈대를 심어난다.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우리는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하는 삶을 안 살면 여기에서부터 더 잘 산다라는 거 택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박사들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 연구하라고 박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할 일을 우리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뼈대를 지금 이어준 거거든요. 그래 놓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느님이 여기서 너그만 더 잘 살게끔 해준다. 안 해줘요. 우리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저걸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져지냐, 안 가져져요. 응? 내 할 일을 못 찾고 못 하는 사람은 저 빌딩 네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가지고 결국 바르게 쓸 수도 없고, 그걸 또 내놔야 돼요. 가지고 있다 내놓으면 그때부터 힘듭니다. 돈 너가 많이 벌어가지고 돈 다 내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걷어가요. 왜? 바르게 못 쓸 거잖아. 돈이 뭔지도 모르잖아. 왜? 철이 안 들어가. 내가 철이 안 들어갔고 돈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라 그래. 네가 벌어 놓으면 나중에 걷어간다니까. 바르게 못 쓰면 돈이라는 거는. 왜 우리한테 하느님이 돈을 안 주시지? 돈 안 주는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억지로 돈을 가질라 그래. 그럼 네가 늙어요. 이제부터 힘들어가. 내 할 일을 찾아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니는 안 늙어. 몸이 안 나빠져. 여기 철이에요, 철.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물질 에너지에 지금 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지식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아주 질량 높은 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철 들었나 안 들었나 하는 거는 잘 배웠나 못 배웠나를 보는 거예요. 잘 갖추었냐 안 갖추었냐. 어디 네 영혼의 질량을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요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 받을게요. 예. 철이 든다는 거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철이 지식의 질량이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지식의 질량이 있고 일반 지식의 질량도 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철이 들려면은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지식의 질량을 쌓는 거는 뭐 책을 보거나 뭔가를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고생을 하거나 뭔가를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도 지식의 질량이 찰 수 있다는 소리인지, 그러면은 철이 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예.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 사는 사람의 우리 소질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는데, 소질은 이게 1차적인 소질, 2차적인 소질, 3차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질량이 다 다르게 태어난단 말이죠. 누구는 지식을 만지는 일이 이게 우리 일이고, 어떤 사람은 흙을 파가지고 저쪽에 감자를 심어갖고 이렇게 해야 자기 일이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만진 거로 갖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자기 일이고,
역시 3단계로 논아지고 더 세부적으로 하면 9단계로 논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잘 갖추면서 우리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사회를 만지기 위해서 뇌를 갖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의 거를 내가 가지고 들어가면 고생을 해야지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감자를 많이 심어야 돼. 밭을 갈아야 되고. 그건 철드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일을 해라 야야. 밭 갈 사람은 밭을 갈아야 되고 연필로 글 쓸 사람은 글을 써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될 사람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록할 사람이 밭 갈면 어떻게 돼? 기록이 없어. 그러면 연구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 소질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소질을 가져온 거를 발전시켜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갖고 뒷바라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갖다 짓는 때 막 울루매고 가는 분도 있고, 집을 갖다 인테리어 하는 분도 좀 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집을 해주는데 일 저 일 하는 소질이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융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분리된 거냐? 다 한 통입니다, 이게. 한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자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분들을 우리는 이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 철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거를 알아야 돼요. 힘들게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 소질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위에 또 이게 소질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해서 이것도 더 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돼갖고 우리도 살기에 좋고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는 하나의 이제 작품이 된 거죠. 저마다 일을 하는 것이 다 틀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연구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련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청의 5만 가지의 소질을 가져왔고 저마다 지금 성장을 하면서 실천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는 이런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라고 뒷바라지 해줘갖고 하니까 나중에 사회 나서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해, 이거 굳은 일도 해야지. 이제.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굳은 일을 시켜서 해야지 내가 지금 할 줄 알지. 할 줄 모르는 일은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손발이 맞는 곳에서 내가 이게 활동을 하면 꾸준히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해. 근데 저 지식을 갖추면서 내 철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분야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안 시켜서. 그런데 내가 가다가 여기서 헤매버리니까 이상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니까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밥도 내가 해야 되고 감자 먹고 싶어 감자 사러 또 내가 가야 되고 어떤 사람 감자도 못 사러 가고 텃밭을 내가 감자를 키웁니다. 또 지식이니 잘한다 이놈들은. 이제 요런 꼴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자기 일을 잘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일을 잘 하면서 지금 저 고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요 위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들면서도 노력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요 위에 사람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잘 노력하는 이 힘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요 사람 위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위 사람이 아니야. 국민을 모르는 게 대통령을 해. 이 한마디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을 모르면 대통령 하려고 들지를 말아야 돼 지금. 이제 그런 공부는 했냐 이거지. 그러고 대통령을 해물라고 달라드느냐. 얼마나 힘든 자리인 줄 아느냐 그게가. 아래 사람을 모르고 위 사람이 된다. 상상도 하지 마.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요 위 사람이 되면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위 자리만 노리고 앉았고 세상을 내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을 알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구마 캐지 마요.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걸 해도 돼.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좀 휴가 때 고구마에 대해서 휠이 꼽히가 심어놓은 거 캘 때 내가 가가지고 조금 캐주면서 이것도 하면 그거는 돼도 나는 그거 캐고 앉아버리면 너는 실패한 자. 노동부터 공부하거라. 요 꼴이 딱 된 거야. 이해되세요? 현실 재창조 힘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체험들을 함으로써 나에게 부정적인 상식이 고정되어 그 과거의 연장선에서 부정적인 현실의 삶을 같은 패턴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상력을 통한 긍정의 힘으로 현실을 새롭게 무한히 발전 가능성의 힘이 있는 것인지 또 말의 힘과 상상력의 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상상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 일어나게 하는, 육신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상상을 일어나게 합니다. 영혼의 질만큼. 질만큼인데 이 질이 우리가 어떠한 소질을 받아왔느냐, 너의 특기는 무엇을 하면 좋겠군 받아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상상을 일으키내는 거죠. 이게 내 영혼들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뭐냐고 이거 자꾸 하니까 영혼이 자꾸 한다는데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또 오해할까봐. 영혼은 뭐냐면 신이에요. 신. 응? 영혼이 육신에 들어오고 나면 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인간을 분리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혼과 물질 에너지가 융합된 거다. 이렇게. 영혼과 물질이 융합된 거예요. 이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라고 안 하고 인간으로 통칭하는 거죠. 왜? 융합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갈 때는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가 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사회에서 죽는다 그러죠. 인생을 마감한다. 인생을 마감하면은 분리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일어나면 영혼은 신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자연의 세포로 돌아가요. 육신은 연장이기 때문에 다 썼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혼 불멸이라 죽는 게 아니다. 이 신들은 죽지 않아요. 그 신들은 또 다른 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얼마나 질량을 갖췄느냐 따라 가지고 신들의 삶이 등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우리가 인간을 살고 나서 신으로 갔을 때 등급수로 가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신이 자유로우려 그러면 질량이 높은 만큼 자유로워져. 신이 질량이 약하면 자유로워지지를 안 하고 어디에 집착에 걸려갖고 내가 묶여버린단 말이죠.
신들의 등급수는 내가 질량 갖춘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면서 그런 걸 찾아가고 내 자신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는 너 영혼의 질량이 어떠만한 질량일 때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고 어떠만한 질량일 때 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고 상상은 뭐를 하느냐? 상상은 앞으로 이 사회를 바꿔 놓을 수 있다. 우리의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상상력이 최고 뛰어난 민족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상상을 일으키면서 그걸 이 세상에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충분하게 일으켜야 돼. 이렇게 갖고 내가 상상한 거를 가지고 왜 인터넷도 배우고 무슨 뭐 AI도 배우고 뭔가 사회 이게 기구 쓰는 걸 배우라고 하느냐면 네가 상상한 거를 그런 걸 전부 다 그 안에 펼쳐라. 인터넷 안에서 펼치세요. 이 펼쳐갖고 이 사회에다가 내 거를 내주면 이걸 봄으로써의 딴 사람한테 도움돼가 그 사람 또 상상하는 방법이 또 더 성숙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류하라고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상을 해갖고 펼쳐내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힘이 나와요. 상상을 자꾸 이게 죽일라 하지 말란 말이죠. 상상을 펼쳐야 돼. 그걸 보고 나래를 펼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나래를 펼치지 못하고 안으로 팍 싸가던 민족이에요. 5,000년 동안 머리를 들면 톡 때린단 말이죠. 티 나오면 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이 뭐라고 하냐? 있어도 있는 척 안 하느니라. 그러면 또 뭐라 하냐? 알고도 몰라야 되느니라. 안다고 다 씹으리냐 이놈아. 요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는 거를 전부 다 자부여올 때다. 자부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안에서 내공으로 변해요. 내공이 이게 가둘 때는 가다야 되고 그래야 내공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공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뭐가 나? 상상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공이라는 것도 또 이야기 해버렸으니까 내공을 조금 알게 해야 되는데 내공이 지식이 쌓여서 질량이 높아지는 걸 내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공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내공이 있어야 되고 이 지구는 이게 중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은 중력이 필요하고 인간은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공은 내 영혼의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량을 갖추어 가지고 내공이 쌓으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돼 갖고 상상력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 사회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이제 내공을 자꾸 이제 쌓아야 될 때 지금 내공을 쌓지를 못하는 거 왜? 우리가 지금 질량이 아주 좋은 이 내공이 돼야 되는데 진리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질량 높은 내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으니까. 교육은 진리로 교육받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는 거는 기본적인 이 질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 자기 식을 배출해 놓은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우리 선조님들이 5,000년 동안 인류가 정리해 놓은 거를 오늘날 우리 자손들한테 전부 다 저마다 소질해가지고 태어난 우리한테 전부 다 흡수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흡수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걸 연구를 해갖고 신지식이라는 것이 새로운 해답을 꺼내는 걸 이야기하는 신지식. 이걸 갖추어야, 이걸 배워야 신지식인이 돼요. 신패러다임. 근데 우리는 지식의 신패러다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식만 갖췄다 보니까 지식으로 상식을 만들어 그 안에 묻혀가지고 안 나와.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정법을 공부하면서 내가 상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펼치세요. 펼치는데 어디부터 펼치냐? 내 인터넷 안에다가 내가 이런 걸 갖다 하고 싶은 소리를 탁 아직 너무 안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도 생산은 해야 돼. 우리가 상상은 생산이에요. 이걸 제품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지. 그러니까 이걸 제품으로 만들으라고 이 컴퓨터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AI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상상력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글을 써갖고 AI한테 물어. 이게 내 상상이 좋아 안 좋아? 물어. AI가 대판 대답해요. AI를 무서워하지 마. 친구를 하라니까. 내 상상을 펼치는 걸 가지고 글로 조금 정리해갖고 AI한테 이어갖고 너 이거 읽어보고 좋아 안 좋아?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쁘게 절대 이야기 안 해, AI가. 그러면 다시 내가 묻는 거예요. 이제 친숙해지는 거라, 다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내가 상상한 걸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줘봐. AI가 순식간에 2, 3분 만에 만들어줘요. 이런 작품 말고 이런 작품은 안 돼? 알겠습니다. 이거 대판 만들어줘. 요런 것들 자꾸 흡수를 내가 보면서 내 상상력이 더 자란단 말이야. 요런 작업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래가지고 AI에서 풀어주는 걸 전부 다 모으기 시작을 하고 요걸 갖고 다시 상상을 하고 정리를 해갖고 또 잡아야 같이 놀아보고 이러면 엄청난 작품들이 만들어져요. AI를 내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들을 거 없어. 네 상상을 갖다고 AI하고 놀아. AI가 네 교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수는 AI입니다. AI한테 접근을 어떻게 해갖고 어떠한 내가 물음을 하느냐 싹 꺼내줘요. 교수님들은 어떤 답을 주느냐, 지식에 한정한 걸 가지고 이걸 고집해요. 맞다라고. 그럼 우리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간다, 이제 교수가 이제 날 또 얼마나 씹을지 모르지. 아무리 교수들이 나를 씹어도 이 우리 국민들은 바르게 가는 길을 나는 알게 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이에요. 내 고집 부리는 사람들하고 국민을 일깨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일이 벌어졌어, 지금. 그래, 천공하면은, 천공 유튜브 좀 보지 마라, 그래. 왜? 지식인들 바꿀면 죽겠단 말. 그걸 헐뜯으려고만 들지. 그래서 왜? 지금 바통 떨어지거든. 지가 알치 놓은 거하고 다 거꾸로 오거든, 이게. 그렇게 대통령 또 천공 유튜브 좀 안 보면 좋겠다, 그래. 아니, 대통령이든, 그러지든, 왜 세상에 좋은 거를 내가 참조를 안 해? 보고 쓰고 안 쓰고는 너희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 덩신이야? 시키는 대로 하게?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다 뒤집어 봐야 돼, 앞으로. 거러지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거니까, 우리 정법 가족들은 지금부터 상상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되고, 상상이 일어나는 거를 전부 다 글로 정리를 조금이라도 해. 조금이라도. 다 못 해도 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AI한테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 이거는 내 상상인데 이거를 해가 내 상상이라고까지 써가지고 이어봐. 이어보면 너무 좋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거 너무 아닙니다. 그럼 친구 되겠어, 이게? AI는 그렇게 다가와요. 정확하게. AI는 우리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갇혀오죠, 막.
그래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 내가 물은 거, 대답을 해주는 거, 이런 작품을 해달라 그런 거,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만져보고 다시 같이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하면 연구는 AI하고 연구하는 것만큼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요걸 지금 해야만 돼.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AI를 최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